여기까지가 이제 판매 준비의 한 90% 정도 돼요. 안녕하세요, 랑이에요. 안녕하세요, 랑이 언니입니다. 지난주 프리랜서 어떻게 수익을 내나요? 라는 주제로 재능마켓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제가 이용하는 재능마켓 사이트 4군데, 그리고 그곳에 서비스를 등록할 때 단가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재능마켓에서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준비 과정, 그리고 재능마켓의 수수료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정산 받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능마켓의 광고 서비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로 판매 준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곳에서는 꼭 사업자 회원이 아니더라도 저 같은 개인 회원도 서비스를 등록하고 판매할 수가 있고, 판매 소득에 대해서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소득 신고를 개인 사업자처럼 신고하면 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시겠죠. 그럼 굳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판매하시는 분들은 뭔가요? 여기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판매를 하는 이유는 구매자, 그러니까 작업 의뢰하신 분들 중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이 경우 사업자 회원만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마켓에 입점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참고로 저는 개인 회원이에요. 개인 회원으로 입점할지 사업자 회원으로 입점을 할지 결정한 후에 이제 서비스 등록을 하시겠죠? 서비스 상품에 대해 잘 나타낼 수 있는 썸네일과 서비스 제목을 정하시고 준비해두신 포트폴리오를 등록하세요. 그리고 지난 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하신 단가를 설정한 후에 서비스를 게시하고 나면 끝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판매 준비의 한 90% 정도 돼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이야기는 나머지 10% 중에 한 8% 정도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집중하세요. 상세 페이지나 이벤트 페이지 혹은 온라인 배너 문의가 왔을 때 어떤 파일과 내용을 요청드려야 할지 고민해 봐야겠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지난 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입점 전에 여러 판매자분들께 의뢰인인 것처럼 디자인 기획서를 가지고 문의를 드리면서 다른 판매자분들은 어떻게 상담을 진행해 주시는지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뭔가 체계적이고 신뢰가 가는 듯한 판매자분들의 상담 유형을 보니까 판매자분들마다 주문서 형태로 주문 양식들을 다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물론 제작물 상담 때 일일이 맡기실 제작물 사이즈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레퍼런스 준비해둔 거 있으세요? 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문화는 어떻게 넣으실 건가요? 아, 감사합니다. 이러는 것보다 애초에 문의가 들어왔을 때 서로 확실하게 주문 양식을 보내드린 후에 양식 작성 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작성 다 해주신 후에 그걸 토대로 견적이나 일정을 안내드리는 게 훨씬 서로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양식을 준비해서 보내드렸을 때 가장 좋은 점은 양식 없이 상담을 해드렸을 때는 채팅창 내용이 위아래로 길어지니까 불필요한 대화 내용이 같이 이렇게 섞이면서 막상 작업할 때 초반에 말씀하신 내용과 다르게 상담 중에 변경된 내용이 생겨버리면 누락되는 부분이 생기기도 하고, 대화 내용이 너무 길어진 경우에는 작업 때 사이즈를 몇으로 해달라고 하셨지? 원하시는 컨셉이 어떤 거라고 하셨더라 하면서 그 대화 내용을 일일이 찾아보면서 작업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주문서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일 정리를 날짜 _ 회사명으로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하기 때문에 주문서에는 회사명과 담당자의 성함, 그리고 이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업종마다 어느 정도 원하시는 디자인 방향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를 참고하기 위해서 업종을 묻는 항목, 그리고 원하시는 디자인 컨셉이나 컬러톤, 스타일을 알 수 있는 레퍼런스 파일을 링크나 이미지 파일로 최소 2장 이상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 규격을 픽셀 단위로 가로 세로 기재하도록 요청드리고 있고, 필요하신 파일도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문안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수 있는 텍스트 파일, 예를 들면 워드도 있고 한글 파일도 있고 파워포인트도 있겠죠. 그런 파일들 중에 편하신 파일로 작성하신 디자인 기획서 내지는 디자인 지시서를 받아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작업 기획 내용을 보내주셨는데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가 없는 이미지 파일이거나 아니면 직접 간혹 가다가 손으로 빼곡히 써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거 텍스트를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일일이
일일이 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추가 비용을 받거나 아니면 텍스트 파일로 다시 한번 작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주문서 내용 중에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레퍼런스 꼭 받아야 돼요. 이게 레퍼런스를 꼭 받아가지고 그거를 뭐 베끼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 참고용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의뢰인의 취향을 파악을 먼저 해야 돼요.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예술가가 아니라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때문에 내 취향보다는 의뢰인이 원하는 디자인 취향이 녹아들 수 있게끔 레퍼런스나 벤치마킹 하시고자 하는 이미지, 그리고 디자인 기획서 혹은 디자인 지시서를 꼭 받아야 합니다. 간혹 가다가 저는 정말 디자이너님 안목을 믿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세련되고 예쁘게 해주세요 하시고 맡겨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진짜 10명 중에 절반 이상은 항상 불만족스러워 하셨어요. 물론 이건 제 실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지만 레퍼런스를 받고 작업할 때랑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큰 빈도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능마켓의 수수료 정책. 재능마켓을 이용하실 때 한 가지 유념하셔야 할 것이 이 편리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능마켓은 수수료가 좀 세요. 크몬 같은 경우는 20% 수수료를 떼어가고 재능넷 같은 경우에는 15%를 떼어가요. 절대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20%라고 하면은 감이 안 올 수 있지만 만약에 작업물이 10만 원짜리 작업물이면은 그 중에서 2만 원을 떼어가고 저는 8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많이 떼어가는 거죠. 수수료에 대해서는 사실 이 정도밖에 정보를 알려드릴 게 없어요. 근데 이 편에서 말씀드리지 않으면 나중에 랑이 언니님 재능마켓 하도 좋대서 들어갔는데 수수료 있어서 저 탈퇴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중요한 부분이라 꼭 짚고 넘어가야겠더라고요. 그래도 1인 사업을 하시는 분은 영업이나 홍보도 직접 하셔야 되는데 일반 기업의 영업팀이 할 일을 혼자 작업도 하고 홍보랑 영업도 하시려면 재능마켓 입점이라는 게 정말 큰 홍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수수료를 떼일지라도 실보다는 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산 방법은 이것도 사이트마다 시스템이 다르기는 한데 크몬 같은 경우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중에 마이페이지에서 출금 신청 누르고 그날 중으로 개인정보에 등록된 계좌번호로 입금을 해주세요. 근데 재능넷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고 1일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저는 월급처럼 다달이 특정한 날에 받아서 한 달치 소비 계획을 세우고 정기 적금도 넣어야 해가지고 매월 말일 오전에 출금 신청을 하고 그날 오후에 들어오면 1일부터 그냥 엄청 펑펑. 그리고 광고 서비스. 이거는 팁 아닌 팁인데 우리도 네이버 쇼핑 같은 데서 뭐 구매하려고 검색하면 파워링크라고 해서 광고 중인 상품이 제일 상단에 뜨잖아요. 그러면 눈에도 가장 띄고 실제 구매까지 이어지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광고예요. 이 중개 사이트에도 광고 기능이 있는데 저는 광고를 크몽에서만 돌리고 있어서 크몽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광고는 1주 단위로 광고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결제를 할 수가 있는데 광고의 종류는 이렇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플러스 광고라는 거를 보통 1주씩 결제해 두는데 1주 광고비가 99,000원이에요. 여기서 수수료도 받는다면서 광고료는 왜 이렇게 비싸?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결론만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저는 한 푼도 아깝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 서비스가 상단 노출이 되면 정말 광고 도는 날랑 안 도는 날 비교했을 때 상단 문의량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만큼 매출 상승률 대비 99,000원은 정말 투자할 만한 비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매출을 내면 수익금에서 5%인가를 마일리지로 쌓아줘요. 근데 그 마일리지를 광고 결제할 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진짜 좋았던 주에는 광고비가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광고비가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까지 제가 알고 있는 최대한을 정리해서 영상 찍어봤는데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프리랜서 생활의 장단점을 정리해서 프리랜서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영상 준비해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